네. 영양사 시험 대비 요약본 위주로 요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수분인데요. 수분이 첫 번째인데, 이 수분이 이제 첫 번째이면서 이제 여러 이제 교과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수분이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수분을 들어가게 되면서 수분 활성도라든지 등원 흡수 탈수 곡선이라든지 자유수 결합수라든지 이런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식품화학이라든지 식품화학에 대한 그런 흥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단은 영양사 시험은 붙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에 있어서 중요한 점만 이제 뽑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잡다구리한 것들은 다 그냥 제쳐두고요. 중요한 것만 뽑으라고 그래서 이제 뽑았습니다. 먼저 이제 수분의 역할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수분의 역할에 있어 화학적인 역할, 물리적 역할, 미생물학적 역할, 경제적 역할, 영양학적 역할 이런 것들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 수분의 역할들은 여러 가지 뭐 갖다 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많이 갖다 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아무래도 이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용매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 용매, 운반체,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운반소의 역할을 한다. 사실은 이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로 되어 있잖아요. H2O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모양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쪽에 이렇게 전자들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반응성이 강한 것이고, 그리고 물 분자끼리 서로 간의 결합은 그 수소 결합을 통해서 굉장히 단단히 무척 약한 결합이지만 수없이 반복되는 결합을 통해서 서로 간에 강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 반응성이 강해요. 얘네들은 이제 마이너스와 같은 부분이고 얘네들은 플러스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전부 다 녹이려고 합니다. 녹인다. 그래서 용매의 역할을 한다. 녹여서 그다음에 흐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반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있음으로써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리적인 역할, 물이 많으면 푹신푹신하고요. 물이 적으면 딱딱해잖아요. 조직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냉동 건조를 해갖고 냉동 동결 건조를 해서 물을 붓게 되면은 다시 원래의 상태 같이 되잖아요. 뭐 두부라든지 그런 것들, 뭐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두부 같은 거 물 붓게 되면 얘들 다시 말랑말랑한 두부로 되잖아요. 이런 것은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통해서 가열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 대류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열 전달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미생물들은 물을 먹고 얘들을 통해서 생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나 식품의 저장이나 부패에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 다음에 경제적 역할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가 의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령 이제 생물, 살아있는 거 그대로보다도 얘네들 갖다 건조하게 되면은 운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죠. 그래서 저장, 유통, 가격, 가치의 관계도 있다. 그다음에 영양학적 생체 내에서 10% 이상의 수분의 손실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양학적인 역할도 있다. 뭐 이와 같이 분류를 하면서 수분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뭐 용매 역할을 한다. 맛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저장성에 관련하기도 한다. 체내 운반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을 꼭 외워놔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고도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의 역할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수는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수분이에요. 일반적인 수분이다. 일반적인 수분. 결합수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분자 내에 결합을 통해서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분자의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물을 갖다 결합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탕 같은 것에 얘네들이 수소기업을 통해서 물 분자가 결합이 되게 되면은 설탕과 물이 함께 있으면서 얘들이 물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 이런 것이 이제 결합수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수하고 결합수의 특징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자, 일단은 일반적인 수분의 특성 배하고, 자, 용매 역할을 한다. 물을 녹인다. 녹일 수 있다. 대상 물질이 있으면 이것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얘들은 단단하게 다른 놈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하지 못한다. 작용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온다. 일반 물이니까. 얘네들은 100도씨 이상에서 끓고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다. 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열풍을 한다든지 광선을 갖다 조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쉽게 제거해서 건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얘네들은 건조하기 힘들고 강한 압력, 그러니까 위에서 쫙 해서 쫙 빠져나오게 압력으로도 제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미생물의 증식과 생육에, 그 다음에 효소의 가수분해 반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얘들은 미생물의 증식이나 생육, 그 다음에 효소의 가수분해에 사용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많이 좀 헷갈리시는데, 높은 비등점, 높은 융점, 높은 증발열, 높은 비열, 그 다음에 큰 비열, 큰 표면 장력, 큰 점성을 갖고 있다. 자, 이것만 따로 잘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중은 그냥 보통 보니까 4도씨에서 최대의 그러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수보다 밀도가 높다. 자, 이 자유수와 결합수의 차이점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입니다. 수분 활성도. 임의의 온도에서, 즉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온도입니다. 하나의 온도에서 P0분의 P입니다. P라고 하는 것은 식품 내의 수분의 수증기의 뭐다? 압력이다. 압력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압력이다. 그 다음에 P0는 식품 외부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의 압력이다. 즉 압력의 비입니다. 압력의 비율. 무엇이다? 식품 내부와 식품 외부, 얘네들. 그래서 P0분의 P, 압력, pressure. 그렇기 때문에 P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pressure. 자,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 AW라고 한다. 수분 활성도, water activity를 뜻하는 겁니다. 자, 수분 활성도 AW는 어떻다? 1보다 작다. 2를 넘을 수가 없어요. 비율이니까.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는 상대 습도, 편형 상대 습도, 이퀄리브리엄 릴레티브 휴미디티의 약자인데요. 뭐 그것까지 알 거 없고 편형 상대 습도 나누기 100이 AW다. 네,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과일 채소 생선은 0.98에서 0.99 굉장히 높죠. 건조 과일은 뭐 살구 뭐 그런 것들, 건포도 이런 것들 0.72에서 0.80, 잼은 0.64에서 0.69, 곡류, 두류는 0.60에서 0.64. 네, 이 정도. 네. 대충, 그리고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아, 채소 생선 이런 것이 굉장히 높구나. 거의 1에 가깝구나. 이것을 갖다가 건조시키게 되면 얼마만큼 건조시키냐? 0.72부터 0.80이네. 잼은 0.64에서 0.69. 곡류, 두류는 0.60에서 0.64.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최저 생육 AW의 순서를 보게 되면 가장 높은 놈이 세균,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 내건성 곰팡이, 내삼타성 효모의 순으로 얘들이 낮아요. 보통 세균 같은 경우는 최저가 0.95예요. 0.95. 0.95 이하에서는 얘들이 보통 일반적인 세균들은 생육하지 못해요. 효모는 0.88, 곰팡이는 0.80, 내건성 곰팡이는 0.65, 얘네들은 0.60 이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과일이나 채소는 0.98에서 0.99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95 이하로 낮춰주기만 해도 과일, 채소 생선에 있는 세균들은 생육하지 못합니다. 효모는 0.88, 곰팡이 0.80. 자, 이 순서
잘 나오니까요. 꼭 외우십시오. 세균, 효모, 곰팡이, 일단 3개. 세균, 효모, 곰팡이. 그 다음에 내관성 곰팡이, 내삼다성 효모.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등원 흡탈습 곡선입니다. 그냥 등원 흡습 곡선, 등원 흡습 곡선, 등원 탈습 곡선 다 합쳐서 등원 흡탈습 곡선이라고 합니다. 아, 발음하기 힘드네요. 등원 흡탈습 곡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등원 흡탈습 곡선 얘들은 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네. 어떠한 온도에서 하나의 온도입니다. 하나의 온도에서 임의의 온도에서 얘네들이 식품을 수분 활성도가 다른 정도로 넣게 되면 얘들이 물을 빨아들이는데 이렇게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물을 빨아들인데 이게 평형상대 습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곡점이 하나,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대로 못 내려와. 이 선을 따라서 못 내려와. 이와 같이 갭이 존재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히스테리 현상이라 한다. 등원 흡습과 등원 탈습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이런 것을 이력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얘네들의 영역이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른 호칭인데요. 1영역은 단분자층 형성 영역, 그리고 여기에서 물의 상태는 이온결합, 그리고 결합수의 형태, 그리고 산패가 잘 일어나는 영역이다. 산패가 잘 일어나는 영역이다.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네요. 자, 이 영역은, 자, 그러면은 1영역, 2영역 됐을 때, 단분자. 자, 여기서 단분자층, 이제 여기 식품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물이 하나, 둘씩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빈 곳이 이렇게 많잖아요. 빈 곳이 있으니까 O2가 와서 얘네들하고 반응을 해서 산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산화가 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산화가 잘 일어나. 그래서 요쯤 딱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물이 촘촘하게 단분자로 막이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딱 BT 단분자막 형성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패가 쭉 일어나면서 이렇게 감소가 되겠죠. 점점 막아지니까 산패가 감소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은 이제 드디어 다분자층입니다. 자, 단분자층 영역으로 딱 돼 있다가 얘네들이 2층, 3층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수소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준결합수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저장성이 어떻다? 가장 좋은 영역이다. 가장 좋은 지적 수분 함량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영역 들어가게 되면 모세관 응축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 3영역에 들어가야 되면은, 얘들이 이렇게 단분자층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복수분자, 이렇게 이제 다분자층으로 이렇게 됐다가, 너무 이게 이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 드디어 모세관을 통해서 이 안으로 물 분자가 식품 내부로 들어오는 영역이 무슨 영역? 3영역이다. 근데 3영역이 바로 거의 모든 식품들이 3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관 응축 영역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물들은 용매로서 작용을 해. 그 다음에 자유수의 형태야.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효소 반응도 일어나고, 미생물이 증식하는 영역이다. 다 외워야 돼. 다 중요해. 다 중요해. BT 단분자막은 잘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재에 안 써져 있는 교재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분자층이 완전히 형성되는 영역이다. BT 단분자막 형성. 그리고 지방산패가 가장 낮은 영역인데 이 영역이 몇 짜리냐? 0.3에서 0.4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소는 0.85 이하에서 활성이 소실되어진다.
네, 0.85 이하에서는 활성이 소실되어진다. 그 비효소적인, 그 효소가 없는, 효소로서 뭐 무슨, 뭐 옥시다제라든지 그런 효소가 아니라 비효소적인 갈변, 그런 것들은 0.6에서 0.7에서 활발하다. 유지산화는 0에서 가장 활발하다가 0.2, 0.4에서 떨어진다. 네, 요건 다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굉장히 그, 뭐야, 수분에서, 수분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뭐 일장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자유수결합수, 수분활성도, 등은 흡탈수 곡선, 요 부분들만 보시면 일단 수분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요약본 대로 잘 보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응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외워야지 응용이 가능하겠죠. 요 세 개만 잘 받으시면 수분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분 강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